미스터리 시즌2 시간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통일시대 연구원 미녀탐정 오명윤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엔 아웅산 묘소 테러 조작극의 사전 공작격인 대구 미 문화원 폭발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의 후속 공작격인 다대포 무장 간첩 침투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무장 간첩은 아니고요. 무장 간첩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정체불명의 조작된. 괴한들의 침투 사건. 그렇죠. 이렇게 예.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다대포 무장 간첩 사건은 이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워낙에 간첩 사건 조작이 허다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사건의 개요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아웅산 사건의 후속 공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예. 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일단 아웅산 사건이 벌어지고 아웅산 네. 사건을 조작했는데 이제 범화 측에서 이 사건의 배후를 곧바로 조선이라고 지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선 남쪽 전두환 정권부터 의심을 했고요. 네. 그 사건 발생 한 여드레 만에 84년 10월 17일 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코리안이 범인이다라고만 해놓고 음흠. 북인지 남인지를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하고 대공수사국 과장이 네. 급하게 이제 범하로 날아가서 예. 강민철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도 뭔가 불안했겠죠. 네. 강민철이가 이제 시킨 대로 안 하고 지금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버리니 네. 이걸 북의 소행으로 몰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플랜 B가 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예. 들리기로는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네. 북한 요원들을 잡아서 예. 자백을 받아서 예. 아웅산 사건이 북의 소행임을 입증하라라는 예.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어. 그 얘기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초기에 초대 국정원 차장을 지낸 라정일 씨가 그다음에 네. 뭐 주영 대사, 주일 대사 네. 많이 좋은 자리 많이 지내신 분인데 네. 이분이 나중에 2013년에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조그만 책자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를 해서 다대포 공작에 들어간 것이다. 아. 말이 안 되잖아요. 간첩을 잡기 위해서 간첩 사건을 벌였다는 것이. 예. 그렇게 이제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 다대포 공작이 필요했던 어떤 배경을 네.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이게 어떤 사건인지 어디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진 건지 사건 개요 정황을 좀 네네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건 그 배경은 부산에 있는 다대포 뭐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83년 그러니까 12월 3일이죠. 84년 12월 3일 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굳이 그런 사건을 벌일 필요까지는 사실 없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시점에 예. 굳이 그 83년 11월 3일 날 강민철이 자백을 말을 바꿔서 나 북에서 왔다 그러고 말을 바꾸면서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상태였는데 그랬는데 12월 3일 날 이 사건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 종결 어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83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사건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3년 12월 3일 날 다대포 앞바다에 남쪽에서 불러들인 북한 무장공비 남쪽에서 불러들였단 말은 뭐냐면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사건을 만들려니까 북에 있는 간첩을 불러오는 거예요. 어떻게 불러오느냐. 오래전에 남쪽에 붙잡혀서 남쪽 정보당국과 협조관계에 있던 전 간첩, 전 공작원을 시켜서 북에 무전을 쳐서 여기 뭐 주민등록 개정 작업이 필요하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공작원 둘을 내려보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북이 그걸 받아들여서 둘을 내려보내는 간첩선을 내려보내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굉장히 식이 황당한데 그 얘기가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정부 측 발표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아니죠. 전혀 그때 그런 얘기 했다면 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냐 했겠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이제 밝혀진 얘기들입니다. 엉터리 사건을 만든 사실이 이제 뒤늦게 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12월 3일 날 북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간첩선을 타고 내려왔다는 공작원 둘이 다대포 해변으로 이제 상륙을 해서 그 대신 남쪽에 이제 체포하는 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체포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것도 뭐 10여 년이 수십 년 한 2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알려진 사실인데 정확히 20년 뒤네요. 2003년에 당시
엄호성 의원인가요? 그다 한나라당이었나 이분이 아마 안기부에서 무슨 자료를 받아가지고 네. 아마 아웅산 사건 20주기에 즈음해서 뭐 또 한 번 이제 아웅산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때 그 다대포 앞바다에서 간첩들을 잡은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고 북한 공작원이었다, 북파 공작원이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참여했던 그 전직 북파 공작원 요원이 또 기자회견도 하고요. 그렇게 세월이 그렇죠. 이제 근데 20년 만에 체포조는 북파 공작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체포조 말고 체포 당하는 조는 그럼 뭐냐? 그러면 체포 당하는 조는 정말로 남쪽에서 불러들인 북한에서 온 공작원이냐?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올간조선이니 주간조선이니 이런 데서 안기부 정보를 빨리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특정 보도를 잘하는 그런 매체들이 보도에 의해서 네. 결국 이 사건도 그럼 결국은 남쪽에서 벌인 작업이었다라고 이제 의심이 들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주간조선, 올간조선이 그렇게 보도할 리는 없으니까요. 단지 이제 그 보도에 의해서 추정컨대 그 체포조만이 아니라 체포 당하는 조도 결국은 이쪽에서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몇 명이 체포되어 왔어요? 체포가 2명이 됐습니다. 2명이요. 그 조장이라는 전충남이라는 사람 하나고 이상규라는 사람인데요. 27살, 하나는 22살 뭐 이랬어요. 아주 20대 팔팔한 청년 둘이 무장 20대 무장 공비가 내려왔다는 소리는 참 듣기 뭐 이전에도 김신조도 27살 내려왔다고 이제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배를 타고 왔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이 생포되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첩선을 타고 내려와서 그 간첩선은 격침시켰다라고 얘기한 거죠. 격침. 그리고 한참 있다 무슨 배를 하나 건져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왔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배에서 내렸던 전충남과 이상규 두 사람만 생포된 것처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둘을 생포한 이야기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지는 겁니다. 생포할 때 절대로 상품에 기스 내지 마라. 무슨 소리냐면 다치게 하지 마라 이런 소리입니다. 사람에게 그러니까 생포된 사람을. 그러니까 뭐 총칼을 쓸 수는 없는 것이고 무슨 뭐 방망이 정도. 근데 나머지는 격침시켜 죽였다는데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둘이 필요했으니까요. 이제 북한의 소행임을 아웅산 사건과 대구 미문아운 사건이 이제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해야 될 증언할 두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둘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스나지 않게 잡아라라고 얘기했다고 또 당시 이제 이 작전에 동원됐던 북파 공작원 출신이 증언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은 뭐 좀 다쳤죠. 치고받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잡혀가지고 12월 3일 날 잡혔는데 12월 4일 날엔 그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 이기백 씨는 이제 아웅산 사건 그 아웅산 묘소에 도열에 서 있다가 부상을 당한 부상을 당했다가 생還한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기백 당시 합참의장이 대간첩 대책본부장이 돼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12월 4일이 아마 12월 3일 날 이 사건 발생 때가 토요일이었고요. 12월 4일은 일요일이었어요. 그 일요일 날 새벽 5시에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들이 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기자 몇 명 앉혀놓고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잡아왔던 이들이 이제 이렇게 북한 아웅산 사건도 북의 소행이고 대구 미문아운 사건도 북의 소행이라고 얘기하더라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사건을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모두가 북의 소행이더라라고. 그 나중에 이 격침된 배가 이제 뭐 인양되는 뭐 자료나 사진 한참 뒤에 그런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도 아마 신문에 실렸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한참 지나고 나서 건진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도될 때 이제 사진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대포 무장 간첩 침투 사건은 아웅산 묘소 테러와의 이제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아웅산 테러의 후속 공작으로 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몇 가지가 제기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다대포에 침투한 간첩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아웅산 테러에서 범인이 갖고 있던 장비와 동일하다. 라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장비가 동일하다는 당신 걸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무슨 권총이었겠죠, 보나마나. 아웅산 뭐 권총이나 무슨 이런 것들을 갖고 갔을 텐데 똑같은 무기를 들려줬겠죠. 그러니까
아웅산한테 버마에 보낼 때도 네. 버마에도 똑같은 무기를 보내고 또 나중에 다대포 공작 때도 같은 무기를 들려보내서 둘이 똑같은 무기를 썼다 그러니 둘 다 북의 소용이다라고 이제 네. 선전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 장비라는 건 많을 텐데요. 무슨 해양 장비며 무슨 배 승선할 때 뭐 필요한 도구들이며 네, 복장이며 뭐 무전기며 이런 많은 장비들이 많았을 텐데 어떤 장비들이 다 그때 압수됐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예, 그 버마 아웅산 테러와 연속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이 아웅산 테러가 발생한 지 채 2달이 안 돼서 발생했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웅산 테러로 인해서 사실은 북이 버마와 국교가 단절이 됐고 네. 또 IPU 총회장이 북의 그 성토장으로 네. 바뀌면서 북이 다소간 좀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고립되는 그렇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 이런 사고를 또 연이어서 저질렀다는 게 이상하죠. 그 설정 자체가 좀 굉장히 그렇죠. 무리한 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북을 악마화시켜서 네. 북 국제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킬 목적으로 네. 이런 사건들을 연달아서 자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기백 합창의장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버마 아웅산 묘소에서 헌화하기 위해 도열에 있다가 또 이제 부상을 당해서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온 사람이 다대포 이 무장간첩 사건에서 어떤 대간첩 무슨 대간첩 본부장으로 자기가 이 사건을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도 이제 당시는 자기가 북의 공작에 자기가 죽을 뻔했다 살해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놓으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또 아웅산 묘소 폭발 테러 공작을 이렇게 연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아까 참 얘기하실 때 이 다대포 공작과 아웅산 공작이 이제 같이 연관되는 그 사건들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봐야 될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버마 아웅산 사건 때 강민철을 설득시키는 작업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당시 파견됐던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국장과 과장이 추가로 이제 버마로 가서 이 사람을 강민철을 만났죠. 그러니까 10월 17일에 버마에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북이라고 특정을 하지 않으니까 배후를 그 다음 날 10월 18일날 곧바로 이제 그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과장, 국장은 성영욱 씨, 과장은 한철음 씨였는데요. 이 두 사람이 급하게 날아가서 버마로 가서 강민철에 대한 면담을 시도하잖아요. 10월 25일부터 이제 면담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그 강민철을 만났던 성영욱 국장이 다대포 간첩들도 회유해서 회유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 버마 아웅산 사건의 범인인 강민철도 만나고 다대포 그 무장간첩 사건의 범인이라는 생포됐다는 2명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건 결국은 두 사건은 안기부에서 벌인 사건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추측이 된다는 얘기죠. 조작 사건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최일선에서 접촉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설득했던 사람이 성영욱 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당시에는 알려질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성영욱 국장과 한철음 과장이 강민철을 만났다는 얘기는 무려 30년이 지난 뒤에야 그 라종이 시체계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성영욱 국장이 다대포 생포자 둘을 만났다는 얘기는 96년에 드러납니다. 아주 우연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그때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하던 성영욱 씨는 나중에 국세청장도 하고요. 감사원 사무총장도 하고요. 정말 알짜배기 요직들을 다 거친 다음에 나중에 결국 이제 50 비리 수사청문회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요. 그때 수사를 받아서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수사를 받아서 잠깐 이제 뭐 감옥에 갈 뻔도 했는데 뭐 가진 않았죠, 당연히. 그랬다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가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한 이야기가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간첩을 때려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아웅산 사건 때도 범인을 회유했고 다대포 사건 때도 범인들을 회유한 그런 업적이 있다. 그러니 뭐 선처해야 된다라고 당시 이제
안기부와 직접 연관이 깊은 변호사 손진곤이라는 변호사가 네. 성영웅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영웅 씨가 다대포 작전에 연관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드러난 거죠. 아주 우연한 기회. 네. 네, 그리고 이 다대포 사건이 버마 아웅산 공작의 이제 후속 작전이었다는 또 하나의 또 이유로 드는 게 여기서 이제 간첩선에서 생포됐다는 두 명이 증언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죠. 뭐냐면 아웅산 폭발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네.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들이 다대포 사건 공작으로 어디 남한에 침투를 했다면 그 다대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웅산 공작을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역시 이 조작.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얘구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네. 북에서 불러들인 간첩들이었으니까 불러들였다는 간첩이었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바라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웅산 사건도 북의 소행이고 그 전에 일어났던 대구 미문화운 사건도 북의 소행이 맞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막 얘기를 했다고 네. 이기배 합참의장이 대간첩대책본부장이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구 사건, 아웅산 사건, 다대포 사건이 이제 하나의 줄로 다 꿰어지는 거죠. 네. 다대포에서 잡혔다는 둘이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네. 사건을 만들어서 네. 잡았는데 정말로 전두환 정권에서 원하는 말들을 해준 말들이 바로 대구 사건도 북의 소행이고 아웅산 사건도 북의 소행이라고 얘기하더라. 네. 그럼 세 사건은 전부 다 하나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또 대구 다대포 사건은 이제 아웅산 사건의 시초가 81년 8월 12일 날 시작됐던 8.12 계획이라고 이제 예. 오래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한 사건이 다대포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81년 8월 12일 날 시작해서 네. 83년 12월 3일 날 끝난 겁니다. 모든 사건이. 3년에 걸친 작업이 큰 그림. 큰 사건들이 이제 마무리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이기백 네.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이제 사건의 전모를 발표를 네. 하는데요. 그 발표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이 자칭 네. 다대포 간첩들이 훈련 받으면서 버마 테러를 실패한 교훈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다. 호되게 교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패 원인을 그러면은 어떤 점을 들으면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다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웅산 사건은 작전은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두환을 못 죽였으니까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한 요인이 전두환도 오지 않았는데 네. 왜 갑자기 미리 폭탄을 눌러서 이렇다고 이제 자기들끼리 북에서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을 다대포 간첩이 듣고 와서 이야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네,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아웅산 사건 나고 나서 이거 실패했다고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다대포의 사건에 내려올 간첩 둘이 듣고 내려와서 전두환 정권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네.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죠. 네. 그 교육의 내용은 그러면은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네, 실패했으니까 참 이러면 안 된다. 무슨 자기들끼리 이제 비판을 했다는 얘기죠. 또 이제 도망도 제대로 도망쳤어야 되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다 잡혀놓고 또 시킨 대로 이제 얘기를 끝까지 이제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평양에서 왔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을 번복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이제 북에서는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다대포 간첩이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포된 두 명의 진술이 있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경로로 부산의 다대포에 들어왔으며 그리고 또 사실 공작을 펼치기 위해서 남한에 왔다면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곳으로 이게 침투를 했을 텐데 사방이 탁 트인 해수욕장으로 접근을 그건 이제 남쪽에서 이리로 오라 했으니까 글로 와야 되는 거죠. 접선 장소를 다대포로 지정을 했으니까 다대포 안에 있는 무슨 공중 화장실을 지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들어와서 잡혔다는 거예요. 아주 참 그 시나리오가 아주 착착 잘 맞는 거죠. 손발이 그런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대포 사건은 83년도였어요. 네. 그런데 20년이 지난 2003년 네. 정덕근 네. 이런 사람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것을 계기로 다시 세간에 관심이 됩니다. 네. 이 정덕근 씨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들의 요지는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 아웅산 사건이 나고 나서 20년 만에 예. 이 사건에 이제 체포조로 나섰던 사람들이 북파 공작원이었더라라는 얘기가 밝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밝혀진 게 이제 아까 그 정덕근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고전에 이제 엄호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사실은 그때 20년 전에 아웅산 사건 있고 나서 다대포 사건 때 네. 그 간첩들을 체포한 게 우리 군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북파 공작원들이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때 북파 공작원으로 참여했던 정덕근 씨가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포했고 우리 포상도 받았다. 군인들이 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20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 사실을 새롭게 밝힌 계기는 뭘까요? 그것도 제가 아까 조금 언급한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사건 발생 20년 만에 그때가 2003년이었으니까요. 네. 2003년이었으니까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고 났으니까 아마 이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뭔가 대북 경각심 내진 적개심을 좀 고취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사건 발생 20주년에 즈음해서 사실은 또 약간 좀 쇼킹한 얘기, 이전에 드러나지 않았던 북파 공작원들이 참여했다는 얘기를 한번 드러내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해 전이죠. 2002년에 그 북파 공작원들이 대거 광화문에서 가스통 시위를 했었어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 2000년이죠. 2000년 9월 2일 날 그 남쪽에 내려왔던 남파 공작원들, 우리 이제 남쪽 진영에서는 통일공작원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62명이 송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40-50년 만에 원래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가서 아주 영웅 대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북파 공작원들은 우리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도 처우를 해달라라면서 국가가 보상을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가지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아마 이 북파 공작원들의 얘기가 좀 더 회자가 되고 그래서 아마 안기부에서 무슨 자료가 나오고 엄호성 의원한테 그런 자료가 가서 사실은 83년도에 다대포 사건에 그 체포조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현역 군인들이 아니고 북파 공작원들이었더라. 이 사람들 좀 대우 좀 해주라라는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덕근 씨의 인터뷰가 세간의 관심을 끌 때 또 김대중 정부 초대 국정원 차장을 지내고 주영 주일 대사를 지냈던 라종일 씨가 또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이 사람은 라종일 씨는 어떤 주장을 2003년에요. 어떤 얘기를 하신지 제가 라종일 씨가 책을 낸 건 2013년이니까요. 그럼 2003년이 아니고 나중에. 그렇죠. 그럼 나중에 했던 이 라종일 씨의 주장은 어떤 내용이 요지일까요? 그 라종일 씨 책에 그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이 2013년에 창비에서 나오는데요. 이전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다대포 작전이 전두환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작전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맞겠네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우리 대통령이 명령에 의해서 시작됐다. 자국의 대통령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조작을 얘기죠. 지시를 한 건 그런 겁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이제 아웅산 사건이 북의 소행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간첩을 잡아서 자백을 받으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또 말도 안 얘기를 엄청난 진실을 터뜨린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책에 쓰는 것도 참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게요. 아무튼 라종일 씨는 많은 이야기를 그 책에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다대포 사건이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사건 발생 그 아흘에 뒤에 그 안기부 대공수사 국장과 과장이 급하게 범하러 날아갔다는 얘기. 이런 것도 아마 라종일 씨가 처음 한 얘기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종일 씨 얘기가 이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건이 네. 조작됐다라는 네. 이제 그 엄청난 진실을 밝히고 네. 또 어떤 주장을 했을까요? 라종일 씨가 한 이야기요? 네, 다대포 사건에 관해. 다대포 사건에 관해서요. 네. 다대포 사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은 남쪽에 의해서 불러들인 간첩들이더라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그 안기부 남한의 전향에 안기부의 관리를 받던 간첩이 북에 타진을 해서 그러니까요. 공작원들을 내려보냈다. 그렇죠. 그 사건이 다대포 간첩 그런 사건이다. 거죠. 그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밝힌 겁니다. 했는데 네. 그런데 이 주장이 타당한가요? 전혀 타당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황당한 거짓말 같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다 그렇죠. 라종일 씨는 이제 있나요? 남쪽에 협조하고 있는 전직 간첩이 가짜로 무전을 쳐서 네. 다대포 간첩을 불러들였다라고 쓰고 있는데 네. 나중에 또 이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뒤에 뭐 주간조선, 월간조선 이런 데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네. 그때 협조했던 간첩이 실은 20년 전에 전향한 간첩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쓰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20년 전에 전향한 간첩이 북에 무전 친다고 북에서 그럼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러게요. 간첩들을 쓴 간첩선을 내려보내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조작을 하려면 좀 앞뒤가 맞게 좀 그러니까 처음 조작할 때는 그럴 듯했어요. 근데 나중에 네. 자꾸 이제 이런저런 사실들이 드러나니까 이제 거짓으로 발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라종일 씨의 주장 중에 하나가 체포조의 훈련 기간. 네. 그러니까 이제 83년 11월부터 12월 12월 2일 다대포로 이동할 때까지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기간이 체포된 전충남 이상규가 밝힌 훈련 기간과 같아요. 같다고 거의 비슷한 거죠. 네, 네. 합니다. 그러니까 라종일 씨가 남쪽에서 체포조로 활약했던 북파 공작원들은 11월 초부터 11월 초부터 12월 3일까지 12월 2일까지 그렇죠. 체포하는 훈련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12월 1일 날 부산으로 와서 12월 3일 날 다대포에 이제 은신을 했다는 얘기죠. 몰래 들어오는 간첩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12월 3일 날 이기백 당시 대간첩 대책본부장이 기자회견한 것 등을 보면 잡혀주는 그 간첩들도 훈련 시기가 딱 그때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체포하는 사람과 체포당한 사람의 훈련 기간이 같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조작을 하려면 뭔가 좀 다르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남쪽에서 간첩들 내려와라 하니까 그때부터 훈련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체포조나 체포당하는 조나 훈련 시기가 비슷할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막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것 같은데 아무리 따져봐도 체포하는 조나 체포당하는 조나 같은 데서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다대포 간첩 침투 사건이 아웅산 묘소 테러 공작의 연속선에서 조작된 사건 이고 또 8.12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의 거대한 공작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 8.12 계획을 다대포 사건으로 마무리했다는 얘기는요. 2007년부터 아마 2010년부터 나옵니다. 2010년 4월달에 주간조선이 보도를 하고요. 다대포 작전으로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8.12 계획이 이제 그 육사 12기들이 주도한 작전이다라고 얘기를 이때 이제 처음 한 겁니다. 주간조선과 월간조선이. 이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에 다대포 작전 얘기할 때 당시 그 안기부 차장이 박세직이었고 정보사령관이 이상규였고 둘 다 육사 12기였는데 박세직 그 안기부 차장이 육사 12기 동기인 이상규 정보사령관한테 이런 작전을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월간조선에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12 계획을 시도했던 육사 12기들이 결국 다대포 작전까지도 마무리한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대포 작전 그 8.12 계획으로부터 3년 만에 이루어진 다대포 작전까지가 하나의 작전이었다는 큰 작전이었다는 사실이 거의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렇게 밝힌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게 어떤 정부의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동안 숫하게 이제 조각조각 발표됐던 자료들을 모아 보면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1983년 12월 3일에 있었던 부산 앞바다 다대포
간첩 침투 사건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이 사건이 81년에 시작된 대북 공작, 즉 8.12 계획을 거쳐서 버마 아웅산 폭발 그리고 이어진 다대포 무장 침투 사건이라는 일련의 공작들로 거대한 국가 안보 조작의 그림의 완성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